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81의 도봉산업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회사 코드가 812의 도봉산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100만원 및 지방소득세 1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하였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분개를 해드리면은 차변의 예수금, 그죠? 차변의 예수금. 자, 금액은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이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11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이런 요 문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 금액은 165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입금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오면 되겠죠. 보통예금이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손 처리할 때 대손세 공제는 받지 않았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송금을 했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52만 6,890원. 차변에는 당연히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가 152만 6,890원입니다.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처리를 해라 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해라 라고 나오면 보험료가 아니라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지순상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당좌예금이 200만 원. 차변에 계약금 미리 지급하는 거 뭐라고 할까요? 선급금. 선급금이 200만 원이 됩니다. 선급금의 거래처 코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죠. 지순상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연말회식을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하고 카드로 5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50만 원.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50만 원. 분계 수준은 아주 평범한 수준의 분계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전표입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월 10날짜입니다. 첫 번째 분계 6월 10날짜. 차변의 예수금이라고 그랬어요. 차변의 예수금. 금액은 1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11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6월 20날짜죠. 두 번째 6월 20날짜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165만원. 165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뭐에 대한 거냐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대손 충당금을 쳐서 참고란을 보시고서 여기 참고란을 보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0날짜예요. 8월 20날짜. 차변에 공장에서 쓰는 거니까 보험료예요. 500번대 보험료. 금액은 152만 6,890원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송금을 했으니까 보통예금 가면 되겠죠. 8월 27일 날짜. 차변에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의 거래처 지순상사가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순상사 200만원.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200만원이 가면 되겠죠. 12월 15일 날짜입니다.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영업부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50만원.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미지급금이 50만원이고요. 부자카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입력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볼게요. 제품 제조용 기계 장치를 165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과세 유형이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 유형은 51번의 과세가 됩니다. 51번의 과세고요. 구입대금 중 1,100만 원은 당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고, 자, 일단은 분개를 하면은 차변의 기계장치가 부가세 포함해서 1,655만 원입니다. 나누기 1.1을 하면은 1,500만 원이 공급가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기계장치 1,500. 부가세 대급금이 150만 원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이 150만 원. 자, 대변에 1,1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1,100만 원이 가시면 돼요. 나머지 550만 원은 미리 앞에서 했다고 나와 있죠. 5월 20 선급금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해당 날짜 일반 전표 5월 20 날짜를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 날짜를 조회를 해주시면은 선급금, 기계 구입 시 계약금 지급한 거 이렇게 선급금, 주식회사 중앙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선급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급금. 그래서 나머지는 미리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네, 선급금이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 분개는 당연히 혼합이 되겠죠. 분개는 당연히 혼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급한 거는 선급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승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유형은 57번입니다. 57번에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 과세, 차변의 차량 유지비예요. 차변의 차량 유지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이니까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4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44만 원이 되겠죠. 카드입니다. 분개 유형은 카드가 될 거고요. 여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무슨 카드? 법인 신용카드 중에 대한카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카드가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대한카드가. 자, 일단 두 문제 먼저 전표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6월 15일 날짜입니다. 6월 15일 51번의 과세라고 그랬죠. 기계장치 구입을 했으니까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1,500이에요. 1,500. 그래야 부가세가 150만 원 나오잖아. 그죠? 거래처는 중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이고요. 분개는 당연히 3번에 혼합으로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1,100. 나머지는 대변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라 선급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급금이 55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월 2일 날짜입니다. 7월 2일 날짜.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합차 수리한 거, 그죠? 57번에 카드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수리비. 자,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는 44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만 원. 거래처는 유진카센터예요. 유진카센터. 자, 신용카드사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용카드사에서 F2번 눌러서 대한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개는 4번의 카드입니다. 분개 유형은 4번의 카드를 눌러주시면 미지입금에 대한 카드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럼 뭐만 바꿔주시면 되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니까 차량 유지비가 800번대가 되겠죠? 차량 유지비가 800번대. 네, 40만 원입니다. 엔터.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자료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봤더니 공급자 보관 중이니까 뭘 팔았다는 얘기죠. 뭘 팔았나 품목란을 보시면 돼요. 제품을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11번에 과세가 됩니다. 11번에 과세고요. 일단은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가면 되겠죠. 제품을 팔았으니 대변에 제품 매출
자, 금액은 1,500이에요. 금액은 1,500. 자, 부가세 예수금이 150만 원입니다. 차변에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차변에 현금이 1,000만 원이고요.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나머지는 외상란에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금액은 650만 원. 그래서 공급자 보관용이라는 것이 물건을 팔았을 때, 그죠? 공급자 보관용이 발행이 되는 거죠. 분계는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혼합. 자, 8월 18일 날 거 봤더니 거래처 이전하게 되어 축하원을, 그죠? 20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받았어요. 53번의 면세죠. 계산서는 무조건 53번의 면세예요. 차변에 접대비. 접대비 불공 아닌가요? 불공의 조건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계산서니까 접대비예요. 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분계는 혼합거래가 되는 거고요. 자, 생산부서 회식비 77만 원을 자,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61번에 현금과세 줄여서 현과가 됩니다. 분계는 차변에 복리후생비예요. 70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7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가 들이냐면 7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그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77만 원이 가시면 되겠죠.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했으니까는 분계유형은 현금이 될 겁니다. 분계유형은 현금이 돼요. 자, 전표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날짜예요. 그죠? 메인 매출 전표 8월 5일 날짜입니다. 8월 5일. 과세형이 11번의 과세라고 그랬어요. 11번의 과세. 품목은 제품. 군것가액란에 1,500만 원이고요. 네. 거래처는 어디라고 나와 있을까요?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도봉산업이잖아요. 네, 민국에 팔았습니다. 민국. 전자 맞죠? 분계는 3번의 혼합이라고 그랬어요. 분계는 3번의 혼합.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됐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1,000만 원.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랬죠. 외상 매출금 금액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8일 날짜. 그 다음에는 8월 18일 53번의 면세라고 그랬어요. 53번의 면세고요. 그 다음에 네, 공급가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예쁜 꽃 화원이죠. 전자 맞고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혼합거래라고 그랬어요. 혼합. 그러면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접대비가 될 겁니다.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2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20만 원. 9월 16일 날짜입니다. 9월 16일. 자, 61번에 현금과세라고 그랬어요. 회식비예요. 군것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77만원. 이렇게 70만원, 7만원 갈라질 겁니다. 강남식당에서 회식을 했고요. 분계는 현금이에요. 그러면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500번대 복리후생비 70만원, 부가세액은 7만원. 대변에 현금이 77만원이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예요. 자,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일기예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계약갱신일은 커피 상사의 계약갱신일은 2020년 2월 1일, 이자율은 2.1%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문제가 뭐예요? 그냥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부가가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지금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입니다. 그죠? 1월부터 3월. 들어갔죠? 한길상사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한길상사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동층호는 여기 있죠? 1동 1층 101호라는 얘기죠. 1동 1층 101호.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 반영됐고요. 면적은 100제곱미터, 용도는 상가입니다. 상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자, 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는 200만원입니다. 월세는 200만원.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커피 상사 입력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피번 커피 상사 불러갖고 오시면 되고요. 1층, 네, 1동, 2층, 201호입니다. 90제곱미터 사무실. 기간이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요 기간 동안에 2천만원이고요. 100만원입니다. 월세는 100만원. 자, 관리비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일 자동으로 엔터 치면 나오죠, 그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종료일만 2022년 1월 31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4천만원에 월세는 100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자율을 2.1%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자율 눌러서 지금 1.8% 돼 있죠, 그쵸? 1.8%에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8%인데 문제상에서 2.1%로 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2.1로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요. 이자율 반드시 문제에서 조건이 안 주어졌으면 네, 이거는 빠져나오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2.1%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예, 입력해 주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2번. 자,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다음의 자료는 2020년 이익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익이 확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자, 하나하나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8억 7천만원, 영세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란 있죠, 그쵸? 여기에 8억 7천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주임대료는 증빙이 없는 거죠. 네, 간주임대료는 증빙이 없으니까 과세기타란에 619, 045, 네, 619-04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직수출한계 450만원 있어요. 영세율은 영세율인데 기타죠. 네, 기타란에 45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매입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료 세금계산서 수취입은 일반 매입이 8억 1천만원 있어요. 8억 1천만원. 근데 공급시기가 10월 5일이지만 1월 24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이 4,500만원 있다고 나와 있죠. 이건 지연수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연수취.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매입란에 얼마입니까? 8억 1천만원. 일반 매입란에 8억 1천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8,100만원이고요. 8,100만원. 세액은 8,100만원입니다. 자, 2020년 요거는 좀 이따 지연수취 가산세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 1번과 별개로 1억 원이 있죠. 1억 원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1억 원에 세액은 1천만 원이 있어요. 1억 원의 세액은 1천만 원. 자, 법인카드 수취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에요. 여기 99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900만 원, 90만 원 나눠서 9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산세 찍어보세요. 가산세 찍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10월 5일에, 그죠? 10월 5일에 받지 않고 1월 24일에 받았단 말이에요. 1월 24일. 지연수치 가산세라는 말을 씁니다. 지연수치 가산세란에 4,500만 원에 1%, 22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수치 가산세, 다른 건 없습니다. 네. 빠져나오시고요.